그러나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식민지에서 이래 벌어졌던 이런 아주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경찰 중심의 이 시스템이, 그리고 검사 중심의 경찰, 검사한테 준 게 경찰로 넘어가게 돼서 숫자상으로는 경찰이 많지만 실제로는 실제의 권한은 검사한테 가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를 다 지휘를 하니까요. 검사 중심의 시스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 조선을 따라 배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일본이 1940년대 넘어가면서 극악한 군국주의가 돼갈 때 일본을 스스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체 반발이 많잖아요. 군국주의화 돼갖고 군인 중심의 사회가 되니까 군인 아니면은 정치인이 못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자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힘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30년대, 40년대 일본은 굉장히 그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피고의 일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인권을 보장 못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데 조선은 이미 그렇게 191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은 특별하게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조선은 특별하게 뭐 더 악화되는 거는 별로 없었던 그런 사정에 빠져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 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치안유지법이나 국방 동원법이나 국가동원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전쟁하기 위해서 물자를 또 끌고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검사들한테 모든 힘을 모아줍니다. 검사들이 이제는 이런 거를 판사의 권한을 빌려오는 게 아니고 그쯤 되면은 아예 자신의 권한으로 사람을 이제 구속하고 압수도 하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일본하고 식민지 조선이 똑같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일제 말기 1940년대 그때고 그 이전에 일본이 군국주의화 돼갈 때는 이미 이제 식민지 조선은 충분히 이렇게 돼 있어서 특별하게 더 착취할래야 더 착취할 수 없고 더 압박할래야 압박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려면, 불이익을 주려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물건을 뺏고, 물건 빼는 게 이제 압수죠. 물건을 이렇게 자기 침해도 보고 국가가 뺏고 하려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합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해요. 영장을 발부를 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요런 삼각형 구도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고 싶으면 여기서 재판하는 기관에서 그게 합당한지 그걸 검토하는 절차가 요 삼각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제 때는 요게 같아진 거죠. 요게 같아진 거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냥 1대1 관계로 돼버린 겁니다. 요게 둘 다 국가잖아요. 근데 요 삼각형에서 그나마 이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걸 나눠놓은 건데 그래야지 이제 공정하게 되는 거죠. 삼각형 구도에서 한 명은 판단해주고 한 명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 명은 방어하고 이래 되는데 요게 같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방어하고 자식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국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끌고 가는 마구 구속하고 압수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 10년도 안 되는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거의 유사한 그런 거죠. 우리는 아직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판사가 과연 공정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검사가 또 공정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지키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구속을 할 때 영장 없이 구속을 하고 그래서 그 구속이 심지어 40일, 50일 동안 불법 구금을 한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와 절차가 없는 구속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성립할 수가 없는 재판이죠. 판사가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획득한 증거고 사람을 구속한 거기 때문에 재판은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다 받아주거든요. 판사들이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징역하고 심지어 사형도 당하고 이렇게 했죠. 일본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같아지는 것, 요 두 개가 같아지는 것은 소송법에서 그 형사사법, 수사와 재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존재죠. 막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 삼각형이 깨지는 순간 이 조선인, 당시에는 조선인, 지금은 이제 뭐 한국 사람, 그 다음에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세계인들은 굉장히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식민지 그런 관계 구조를 제대로는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상태에서 과연 해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선택했어야 했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탈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갔어야 했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선택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시스템을 50년 이상 가져왔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가 한국의 해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해방 때 또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